이제 제목을 그냥 어느 날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왜 나한테 쿨하다고 하지? 네, 라이브 할 때도 박사님은 원래 이렇게 쿨하신가요? 그래서 내가 쿨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쿨한 것 같다는 거에 이제 동의. 난 좀 쿨해. 뭐 이렇게 동의를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쿨하다는 건 이런 거죠. 뭔가 심각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많이 안 담는다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이제 아까도 네, 뭐 바지를 이제 자꾸 당겨서 어머니가 그 성기 부분을 애가 자꾸 자극시키는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많이 고민이 된다 그래서 그냥 약간 고민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런 식의 말투가 예, 이제 쿨한데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쿨한 거는 여러분들도 좀 많이 바라시는 거 아닌가요? 네, 주마이님 방금도 쿨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아들 군대요. 근데 그냥 네, 그렇군요. 그게 쿨함의 절정. 네, 그냥 보시기에 쿨한 거고, 저는 그냥 별 감정이 없었어요. 걱정하지 않았다. 일단 걱정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이런 게 쿨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쿨해지게 된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냥 사람들하고 나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이 저의 쿨함의 원인이었구나. 네, 그렇죠. 쿨하고 싶죠, 다. 그리고 쿨함이 부러울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저도 제가 쿨해서 너무 좋아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죠. 죽기에 하겠어? 죽기에 하겠어? 그 다음에 죽으면 뭐 그걸 어떻게 내가 하겠어? 뭐 이제 이런 거. 자, 그럼 쿨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직접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저의 경험들을 오늘 저하고 간접적으로 공유하시면 쿨한 게 그런 거구나. 이제 쿨한 사람은 쿨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쿨함이 이런 거죠. 이렇게 오징어 게임을 보고 1회만 보고 보지 말아야지 이랬다가 인기야? 그러면 봐야지. 네,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좋으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안 좋으면 전문가가 못 됐겠죠. 아니면 전문가가 되면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의 삶은 아마 30년 정도는 개인, 그러니까 뭐 초, 중, 고등학생, 뭐 대학생, 뭐 대학원생 이제 이렇게 살고 한 30대 중반부터는 이제 전문가로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전문가라는 건 이제 지금 하는 일이죠. 정신과, 소아정신과에서 이제 심리학자, 임상 심리학자로 이제 쭉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인생의 반을 전문가로 살았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로 제가 30년을 살았으니 굉장히 많은 일을 봤겠죠. 매일매일 환자를 만나니까 30년을 다 합치면 이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항상 난 이런 경우는 못 봤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또 다른 종류의 일들을 겪은, 뭐 사람이 특별하다기보다 그분들이 겪는 문제, 뭐 그분들의 살아온 삶,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새롭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살인범도 봤고요. 네, 살인범은 이 조현병 치료하지 않아서 증상이 굉장히 심할 때 그 어머니가 괴물처럼 나를 해치려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 아마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초진을 보지 않은 조현병 환자한테 이제 살인당한 일들이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네, 살인범이지만 악하지 않은, 네, 이제 그런 분도 봤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아버지한테 성폭력을 쭉 당한 아이들도 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저의 초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임상에 와서의 초기 경험. 제가 처음에 아주대병원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봤던 환자가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예, 교통사고 환자는 다리를 다치면은 정형외과에 가고, 뭐 이렇게 외과를 주로 가죠. 뭐 이렇게 내장. 근데 이제 머리를 다치면 일단 신경과를 갔다가 정신과를 와요. 정신과에 올 정도면 이제 뇌 손상이 됐다는 겁니다. 뇌 손상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뇌 손상이 된 분을 보는 건 뭐 뇌경색, 뭐 뇌출혈,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도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뇌경색이 있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투병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는 아버지는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전혀 딴 사람이야. 그래서 진짜 몇 년을 이 상태를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는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냥 과학적으로 딴 사람이더라고요. 딴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 자식으로서의 관계도 있지만 인간에도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머리를 다쳐서 본인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들도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치매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래서 그때 기억에 남는 이제 환자는 부인하고 같이 오셨는데, 이분은 머리를 다쳐서 충동 조절이 안 돼요. 특히 공격성.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울면서 하는 말이, 애들을 정말 사랑하는 아빠였는데 하루에 몇 번씩 아이들한테 폭력을 행사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화가 난다는 게 폭발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전혀 제어가 안 돼요. 근데 애들을 너무 때려서 이제 할 수 없이 따로 산다고. 근데 이제 제 경험상 그게 고쳐지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정말 마음 아파했는데 그게 초기라서 이제 훨씬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느낌들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 교통사고도 있고 산재도 있고, 근데 정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친구랑 골프를 치러 갔다가 친구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맞아서 뭐 눈을, 시력을 잃거나 머리를 다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행의 끝도 이제 많이 본 것 같아요. 불행. 이거는 불행밖에는 이제 기억에 남는 한 20살짜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군대에 갔다가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한쪽 팔을 잃었는데, 이제 집에 이제 좀 땅이 있고 돈이 있어서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의가사 제대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젊은 나이에 팔을 잃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맨날 술 마시고 뭐 때려 부시고 이제 이런 행동을 반복하니까 이 부인이, 그러니까 이 제가 만난 청년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나가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엄마가 집을 나간 거죠. 아버지는 맨날 자기를 때리고.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할머니가 주선해서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엄마도 2년 만에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했어요. 그냥 20대에 팔을 잃은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쵸,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보호자를 잃은 거죠. 근데 다행히 할머니가 계셔서 이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3년 뒤에 그 할머니조차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아무도 없죠. 그래서 고모가 한 분 있었는데 그 고모가 이 할머니가 남긴 재산을 전부 다
갖고 갔다고 할 수는 없고 가로챘습니다. 예, 가로챈 거죠. 가로채니까 얘는 이제 어디서 먹고 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고모한테 가서 학교만 보내달라고 했더니 고모가 아 우리는 돈이 없어서 너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손절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이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얘한테 이렇게 하면 너 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학교 다닐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자고 낮에는 알바하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군대 갈 때가 됐어요. 근데 자기는 집 밖에 못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도 야간만 하고 그러니까 햇빛이 환한 데를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군대를 못 갈 것 같아서 좀 진단을 받아보려고 왔다고. 근데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불온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더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참 고모가 너무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평생 딱 한 번 마음대로 살인을 해도 되는 날이 있다면 고모를 죽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치료자로서 야 정말 그럴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살인은 그랬더니 그냥 제가 지금 사는 삶이랑 교도소 가서 사는 삶이랑 뭐가 다를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맞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뭐 그 고모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 인생에서 미친 영향을 보면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저라도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 네 마음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고모에 대한 미움밖에는 남아있지 않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어쨌든 치료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사는 거랑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맨날 밤에만 나올 수 있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일을 하는데 교도소에 가면 이제 밥도 주고 어디 나가 다닐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도소는 달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또 제가 교도소에 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생각났습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은 제재받는 걸 정말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네가 밖에서 살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어. 근데 교도소에 들어가면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 자는 것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 그랬더니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럼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좀 안도를 했습니다. 얘가 뭔가 범죄를 저지를 만한 기질의 아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는 남이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잘할 때 자는 그런 삶은 그래도 내 삶에서 마지막 남은 자유인데 그거를 포기할 순 없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그 아이를 이 세상의 끈을 좀 유지하게끔 하는 영향을 줬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억의 아주 일부고요. 이제 그 아이를 만난 건 한 20년쯤 됐기 때문에 한 40대쯤 됐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저의 이 얘기를 들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혹시라도 들으면 너를 기억하고 멀리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기억했으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쿨해진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는 정말 만나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종류의 불행이 정말 많구나. 앞으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이 일을 하는 동안 또 정말 많이 보겠죠. 그때마다 또 이런 일이 있구나.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30대 여자분을 봤는데 30대는 젊은 나이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건 사고를 다 합치면 이렇게 왜 우리가 왜 아침에 아침 방송 있죠.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뭐 실화 탐사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맨날 정말 영화보다 더 뭐 영화 같네 이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이 정도면 아침 드라마에 나올 만하지 않나요? 그래서 동의, 120% 동의. 이제 또 세상에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아까 뭐 아이가 바지를 뭐 이렇게 그거는 병에 속하지 않아요. 뭐 밥을 안 먹어요. 그거는 뭐 모기 물린 거 비슷해요.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마 네, 이제 여러분들이 쿨하다고 느끼신 것 같고요. 자, 불행의 종류가 수없이 많다는 게 제가 쿨해진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불행의 이유가 없는 불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조현병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1%가 이제 조현병이고, 그 조현병은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태어날 때 나도 모르게 조현병 유전자를 가졌다, 뭐 조울증의 유전자를 가졌다. 뭐 이제 대부분의 어떤 이제 정신과적 질환은 어떤 그 확률을 높여주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뭐 왠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게 진화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남아있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건 교통사고였어요. 교통사고. 아니 왜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렇게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지지? 교통사고는 피할 수 없나?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그 당시에도 아마 뉴스에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몇십 년 된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차가 고장이 어떤 여자분이 운전하는 차가 고장이 나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갓길에 세웠어요. 갓길에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레카차랑 와갖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던 분이 도와주려고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 앞에다 세우고, 무슨 일이에요? 이제 하고 물어보는데, 그 뒤에서 트럭이 와서 여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와주려고 내린 분이 많이 다쳐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듯이 딴 이유가 하나도 없이 선의로 내렸다 그런 사고를 당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잠깐 또 이 얄팍한 마음에 그럼 누가 갓길에 서 있어도 도와주지 말아야 되나?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를 안 당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교통사고는 막 달리다가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 있다가 당했어. 와,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한 3년쯤 지났을 때예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갓길에 차를 세웠다가 이제 트럭이 덮쳐서 다쳤다고. 근데 바로 그 사건에 먼저 차를 세웠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여기가 수원인데 수원에서 크게 이제 음식점을 하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다리를 다쳐서 그 당시에 이제 다리를 못 쓰고, 그 남자분은 이제 머리를 다쳐갖고 훨씬 더 이제 큰 장애를 입으셨죠. 그래서 또 그때 저 혼자서 좀 세상은 정말 공정하지가 않구나.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참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근데 운전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냥 이렇게 뭔가 찌리리하고 그 우주의 주파수가 약간만 달라져도 이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는데, 이제 그래도 뭐 교통사고를 당하는 확률은 많지 않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래 뭐. 근데 이제 한 번은 저한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진을 하는데 이렇게 저를 이제 크로스해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차가 빨리 출발을 한 거죠. 제가 운전석인데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쫙 차를 받았습니다. 이제 굉장히 부상의 위험이 높죠. 근데 그때 저희 이렇게 학교에서
사은회 한다고 이제 기분 좋게 가고 집 근처였습니다. 뭐 속도도 안 빨랐어요. 근데 그쪽에서 뭐 번개 같은 속도로 저를 박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앗 하는 사이에 약간 정신이 들어보니까 뭐 이상하게 화약 냄새도 나고 이제 얼굴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도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피가 줄줄 나고 뭔가 이렇게 어디가 부러진, 얼굴이 되게 아프네. 근데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 콧등이 아프고, 그래서 난 지금 큰 부상을 당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약간 차에서 왠지 비틀거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비틀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비틀거리는 것 같은 이제 발걸음으로 내렸는데, 근데 사람들이 왔죠.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친 데 없으세요? 그래서 다친 데를 막 찾았는데 다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딘가 적어도 코뼈는 부러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에어백이 딱 터졌어요. 에어백이 딱 터져서 되게 이제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 터졌다고 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거의 안 다쳤습니다. 차는 많이 파손이 됐어요. 거의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하나도 안 다쳤는데, 또 이제 주변에서 뭐 무슨 차를 탔으면 그거는 에어백이 제때 안 터진다더라. 뭐 그래도 뭐 교수님이 탄 차가 뭐 에어백은 잘 터진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1초 상관이구나. 근데 어차피 이쪽에서 왔으니까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내가 이 사고를 막고 싶었지만 막을 수 없는 거였고, 내가 막을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이 아니고 에어백이 도와준 건데, 내가 또 내 에어백이 나를 배신하고 한 2초쯤 늦게 터졌으면 또 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통사고는 그냥 당하면 당하고, 그건 하나 생겼어요. 고속도로보다 국도가 훨씬 더 사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제 국도를 따라 다니는 게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뭐 돌아가더라고 이제 고속도로를 갑니다. 그리고 밤 운전은 잘 안 해요. 교통사고 당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국도에 밤 운전이 많아서. 근데 교통사고는 진짜 무서워요. 무섭다는 건 이제 뭔가 나의 의지와 나의 그런 것과 하나도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 근데 무서운데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쿨해지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그때 생각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일 운이 좋은 건 나도 안 다치고 상대도 안 다치는 거다. 근데 내 맘대로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느낀 건, 이제 제가 2000년도에 아들을 낳는데 그 몇 년 전에 소아정신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던 기간 중에, 근데 이제 제가 노산이라고 그때 양수검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주사바늘 훅 찔러갖고 뭐 유전 기형이 있나 이제 이런 거 보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내가 노산이라 좀 애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소아정신과가 오픈을 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뭐 ADHD, 틱 뭐 이런 애들은 물론이려니와 뭐 지적장애, 자폐, 언어지체 뭐 이런 애들하고, 또 이제 그때 저희 병원에 유전학 클리닉에서 이제 유전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들 지능 검사를 하러 많이 보냈어요. 이제 임신해서 배는 불렀는데 매일매일 그런 애들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확률이 왜곡되더라고요. 이제 책에 보면 분명히 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심정적으로 한 3분의 1은 경미하든 심각하든 좀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것 같고, 저도 모르게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갖고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왜냐면 그건 제 의지와는 하나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양수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릴 수 있는 문제만 가렸지, 또 가릴 수 없는 문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나는 전문가로서 알지만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행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한테 온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 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쿨하죠. 왜냐? 저는 너무 불행해요. 그러면 이제 아, 네, 내가 본 것 중에 안 불행한 상위 10%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태도가 좀 듣는 분들한테는 저 전문가가 내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의 상위 랭킹은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봤죠. 그래서 이제 종류로는 저를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종류 또 뭐가 있지? 뭐 굉장히 슬픈 얘기도 있어요. 고등학교 여학생이 실어증으로 왔어요. 말을 안 해요. 원래 말을 하던 애래요. 그래서 실어증이 신민성으로 잘 안 오는데 이렇게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뭐 기억 상실 이런 건 오는데 실어증은 잘 안 옵니다. 근데 드라마에 나오는 건 약간 뻥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는 말을 안 해서 그냥 그땐 또 제가 젊을 때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시키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이제 그만할래? 그랬더니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굉장히 우울한 상태였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이제 뭐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울적해져서 말을 할 기운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근데 너는 그렇게 우울한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좀 기분이 좋아져서 이혼을 안 할지도 몰라서 그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걱정되고 너무 우울한데 엄마 아빠가 그래도 자기를 봐서 좀 이혼을 할 확률을 1이라도 줄이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부에 온 노력을 쏟느라 말도 이제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네. 뭐 이렇게 끔찍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 마음에서는 정말 지옥에서 사는 것 같겠구나. 뭐 이제 이런 일들, 이제 불행은 다 불행마다 이제 색깔이 다르고요. 물론 깊이도 다르고요. 또 이렇게 뭐 신문에 나는 일들도 있고, 저는 이제 학대로 부모한테 맞아 죽은 아이의 형제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웬만한 걸로는 놀라게 할 수 없다. 네,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안다 그래서 그 일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정말 조심해서 이제 우리 애는 그런 일을 안 겪게 해야지 이렇게 해도 제가 나중에 깜짝 놀란 게 가습기제 때문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딸 키울 때더라고요. 가습기 메이트라고 이제 가습기 안에 넣으면 그게 이렇게 그 안에 뭐 습기 때문에 생기는 뭐 세균 번식을 억제한다. 저희 딸이 애기였을 때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인 척 하려고 가습기를 틀었죠. 맨날 닦는 게 너무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습기 메이트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섬뜩하죠. 근데 좀 넣다가 그것도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가습기를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그 생각은 들어요. 한동안 썼는데 괜찮았나? 괜찮았을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10년, 20년이 지나니까 그 사고로 그때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또 제가 보는 환자 중에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안에 들어갈 뻔했네. 이건 무슨 차이지? 그냥이죠, 그냥. 차이가 없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애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애가 나중에 무직으로 살면 어떡하죠?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의 대답은 아직 안 생겼는데 그때 생각하시죠? 이런 겁니다. 아직 안 생겼잖아요. 아니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아니 어쨌든 안 생겼잖아요. 예, 생기면 제가 그때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류도 저를 놀라게 할 수 없고, 예,
이렇게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저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가습기 메이트 써보셨던 분들 지금 글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안 착해서 그 일을 겪었고 우리가 좀 더 선량해서 안 겪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는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흩뿌려지는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고통의 종류가 참 많다. 내가 좀 특별한 일을 겪는다 해서 그게 정말 특별한 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막을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여서 나쁜 음식으로부터 얘를 건강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의지로 안 되는 일들이 많고, 그냥 그 일이 닥칠 때까지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돼요. 잊어버리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그 일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걱정만 많아지지 뭐 인생 도움 하나도 안 되고요. 걱정이라는 건 하면은 뇌가 그쪽에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어떡하지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뇌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난 일은 걱정하지 않기. 남편이 실직하면 어떡하지? 그때 생각하지. 네. 그리고 하나, 그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고통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 일을 해결하느라고 매일매일 좀 많은 일을 하고 살지 고통 속에 빠져 있진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쿨해진 이유. 그냥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꽤 있더라.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한번 진단이 내려지면 평생 그 진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흔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지적장애예요. 지적장애는 어렸을 때 진단을 받으면 그냥 지적장애로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저는 이제 지적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보통 지능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질문을 듣는 게 되게 괴로웠어요. 10% 이상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되나, 희망을 뺏는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전문가로서 무기력하다고 해. 그냥 그게 사실이지만 사실대로 뭐 예전에는 왜 뭐 이렇게 암이에요 하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뭐 어머니 많이 치료하면 낫는데요. 이제 이러는데 그냥 달라지지 않는 좋아지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습니다. 뭐 이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저희 맨날 코로나 때문에 충격받았잖아요. 어머, 과학이 발달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옛날에 중세시대에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랑 비슷하게 사람들이 걸리고 죽지? 어머, 바이러스가 또 하나 생기면, 이거보다 더 독한 거 생기면 뭐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나? 뭐 그러다가 아니 코로나야 뭐 나랑 상관없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그냥 해결할 수 없는 거죠. 해결하지 못하는 채 사는 거죠. 제가 그게 굉장히 괴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괴롭다고 죽을 수는 없죠. 근데 죽을 수 없으면 뭘 하냐?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살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연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30년이라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건데,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불행이 있어. 내가 상상하는 불행을 계속 생각하는 건 참 어리석어. 왜냐하면은 나한테 오는 불행은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리고 세상에 태어날 때 절대자가 있어서 너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 불행이 없을 거야. 건강하고 부모님도 좋으신 분이고 네 아이도 쑥쑥 잘 커서 성공할 거야. 아무도 약속해주지 않거든요. 네. 뭐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뇌경색을 겪었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못 움직이고 이럴 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끔찍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뇌가 다친 사람은 정신과적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한 아프시고 나서 한 7, 8년 후에 그 뇌경색으로 인한 조울증이 생겼어요. 조증, 우울증, 이제 조울증이 이렇게 조증과 우울증을 번갈아 겪는 건데, 또 우울증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우울증은 어쨌든 눈앞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증은 막 기분이 들떠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통장에서 이제 돈이 미친 듯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차를 사주고, 그때는 이런 정신과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당시에 강제 입원 뭐 이제 이런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겪는 일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괴롭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런 일들이 꼭 남의 일은 아니다라는 걸 저도 이제 꽤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랄하게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저런 걸 안 겪으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아버지를 그때 강제 입원을,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을 시키고, 처음에는 이제 면회도 안 됐었죠. 근데 면회 가는 것도 너무 괴로워요. 면회 가서 아버지 뭐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왜 나를 여기다 이제 강제로 데리고 왔니? 뭐 이제 이렇게. 네, 그냥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저런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의 이야기도 듣고, 내 이야기도 듣고, 내 경험도 하고, 이제는 그런 일을 많이 겪으니까, 교수님, 좋아지겠죠? 근데 이런 질문들에 좀 쿨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은 오늘 하루 열심히 하세요. 좋아질지는 그냥 조금만 생각하시고요. 그냥 오늘 하루 밥 잘 먹고 잘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볼 때 그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정서적으로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좋아지겠지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냥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한 끼 잘 먹고 밤에 하루를 끝내고 침대에 누웠을 때 편한 거. 저는 그런 삶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그래, 삶이 이런 고통이 많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핫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확률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냥 인간의 한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일이 생기고, 그냥 그런 일 중에서는 좀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나한테 생기는 일도 있고, 근데 그때는 괴롭겠죠. 근데 미리 생각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고 과하게 생각하는 거, 뭐 나 나중에 치매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뭐 나중에 죽을 때 사람들이 3분의 1이 암으로 죽는데 그럼 우리 다 암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말 많이 하시는 분, 제 친구가 많이 합니다. 친구 안 듣겠지? 너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제 친구가 전화만 하면 야, 우리 죽을 때 다 됐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제 뭐 누구 장례식 갔고 누구 장례식 갔고 해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내가 아니라고 하면 더 우기거든요. 그래서 그래, 야 조심해라 뭐 이러면 저한테 너는 병원에 다니는데 좋은 정보 없니? 너 뭐 먹고 사니?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기 귀찮아서 그 시리얼 우유에다가 말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단백질은 꼭 먹어야 된다고 우리 치매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계란 하루에 하나를 먹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우리과 선생님 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디 안 가는 게 습관이 돼서 너무 나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보다 훨씬 제가 잘 못 먹습니다. 식사의 질이 떨어져요. 그랬더니 저한테 너 영양제 먹지?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가끔 이제 한 통 사는데
이렇게 뭐 좀 열심히 먹는 편은 아니죠. 너 그럼 운동 뭐 해? 그래서 운동은 이제 제가 일을 좀 빡세게 하면 이제 어깨랑 이제 등이 아파서 스트레칭을 하루에 2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더 운동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냥 저는 운동은 평생 포기했어요. 그냥 운동을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운동을 하면 매일 해야 되는 좀 성격상 일단 시작하면 또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되게 커서 운동을 해서 좋아지는 것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그게 더 저한테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몰라. 그냥 몰라 그냥 안 해. 내가 왜 이렇게 싫은데 해?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엘리베이터 3개월 동안 고치느라고 호텔에 가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큰일인 거죠. 3개월의 큰일. 왜냐? 17층까지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런 걸 해결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걸어 다닐 수 있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숙소를 뭐 정해야 돼. 뭐 얼마 전에 별일도 아닌데 또 하루 3시간인가 엘리베이터가 멈췄는데 약간 이렇게 큰일인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를 겪는 게 제일 큰일이고 인생의 본질은 그건 것 같아요.